이제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인들의 가장 그게 여름 휴가인데 이제 HR 관점에서 봤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휴가를 막 가고 또 뭐 일잘러들은 휴가 가서 어떻게 좀 보내고 사실 저 때만 해도 휴가 많이 안 가고 일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크라이프 밸런스 뭐 이런 얘기. 워라벨. 네. 워라벨.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워라벨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렇죠. 말 자체가 어떤 마케팅 교수 한 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만드신 거예요? 예. 오.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 일과 삶에 관한 균형이라는 우리나라 좋은 말도 있고 아니면 워크라이프 밸런스로 네. 하면 되는데 하여튼 요새 와서 이제 그 많이 해자되는 게 워크라이프 밸런스잖아요. 근데 네. 워크라이프 밸런스 얘기할 때 나오는 게 꼭 휴가잖아요. 휴가, 워케이션도 있고. 예, 이제 워케이션 부분도 대표적으로 휴가하고 일이 이제 관련된 건데 그 일단 워케이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워케이션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원격 근무 혹은 재택 근무. 사실은 재택 근무라는 게 예전에는 커넥션이 있잖아요. 네. 컴퓨터 네트워크가 집에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집에 있다 해서 재택 근무예요. 근데 지금은 모바일이라는 환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와이파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는 원격 근무가 맞죠. 네네. 그러면 재택 근무 그러면 원격 근무를 알아듣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거죠. 내가 어디서 일하든 결과만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어디서 근무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이제 이게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서 바깥에서 카페 조금 더 나아가서는 휴양지나 왜 안 되냐. 외국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한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완전히 이제 제도화를 해가지고 그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든 상관없다. 아,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 근래와 또 이제 그 사무실 근무 부분을 하이브리드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걸 이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만은 제도들 앞서갔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일종의 피버팅이죠. 뭐 그렇게 이제 변하기도 한데 여하튼 그 워케이션이랑 또 결국은 일만 계속 열심히 한다고 생산성이 오르냐? 네. 그러면 일만 할 수 있다면은 네. 휴양지 같은 데 가서도 이제 해도 된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휴가하고 일을 이제 결합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하고 휴가를 갔다 왔을 때 이건 어떤가? 어떤가 그죠? 어떤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휴가를 갔다 왔을 때 근데 리프레시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새로 리프레시도 되고 또 이제 약간 또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고 뭐 그러지 않는가요? 안 대표님은 휴가 자주 가세요?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워커홀릭이어가지고 휴가를 거의 안 가고 거의 일을 굉장히 네. 많이 했었던 편이고 휴가는 출장으로 갔을 때 이제 가게 되는 경우인데 대표님은 저도 이제 워커홀릭인 셈인데 휴가를 이제 갈 때는 그냥 과감하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휴가는 짝 확실히 가는데 이제 일이 연달아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난 진짜 가고 싶은데 이제 업무가 연달아서 여러 개가 이제 생기고 하면서 이제 제한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휴가의 효용성에 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우리 구성원들은 저는 무조건 그래요. 휴가는 가고 싶을 때 가고 딱 한 가지만 있다. 본인이 일을 하는 그 업무 목표만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으면 두 가지가 이제 가고 싶은 데 가라.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휴가 일수 네네 다 뭘 써라. 붙여 쓰든 네. 뭐 하든 하여튼 휴가는 무조건 다 소진하라. 이제 그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휴가 관련해 가지고는 회사마다 거의 뭐 대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느냐. 그래도 자율권이니까 내가 그렇죠. 또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회사가 휴가를 어떤 사람이 이제 법률적으로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휴가는 대표라든 임원들은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그 법률적으로 내가 부여받은 휴가를 회사가 못 가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법인 거네요. 그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어진 휴가는 자기가 당연히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새 예전에는 이제 또 그걸 남은 휴가는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해줬는데 요새도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만 휴가 촉진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사가 구성원들한테 휴가를 갈 수 있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안 가면은 네네. 휴가를 날라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뭐 다른 얘기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려고 하는데 회사가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럴 때는 회사가 이제 시기 변경권이라 그래가지고 회사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네. 오늘 가지 말고 뭐 내일 가라고 한다든지.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거네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다음 주에 휴가 가고 싶습니다. 휴가 신청 미리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휴가가 못 갈 정도의 긴급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시기 변경권을 회사가 써야 될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휴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 가고 싶을 때 가주게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보통은 여름 휴가를 해서 뭐 네. 7월부터 8월 사이에 주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가 요새 봐서는 많이 이제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복잡할 때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가도 되고 네네. 왜 한꺼번에 그죠? 물론 이제 한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생산직 같은데 휴가를 한꺼번에 가게 되면은 그 공장문을 닫는다든지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비용을 절약하거나 이런 이유가 있으면 뭐 한꺼번에 갈 수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여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 이거는 우선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다 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상호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한 형제들은 그 일 잘하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그 중에 휴가 가는데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을 때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법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휴가를 가려고 하는 건 보장을 특별한 이유 없으면 해주는 게 맞고요. 똑같이 휴가 내가 만약에 10일이 있다면 내가 제일 가고 싶을 때 하는 게 더 가치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기분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하고 생산성 측면에서 휴가를 갔다 오는 게 훨씬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여태까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제 연구를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산업혁명 시절에는 112시간씩 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지도 못하고 뭐 휴가 점심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점심시간이라는 개념이 예전에 하루 두 끼 먹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점심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점심시간 따로 안 줬어요. 집에서 이제 대부분 싸왔죠. 음식을. 싸우는 그 눈치껏 자기 알아서 먹어야 돼요. 그랬었구나. 따로 점심시간 12시, 1시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요, 그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아요. 원래 4시간 일하고 나면 30분 휴가를 이제 주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1시간이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줘가지고 점심시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4시간 일하고 30분 하고 4시간 일하고 30분 쉬어야 되니까 1시간 있는 걸 그렇죠. 점심시간으로 하는 거지 원래 점심시간 있는 게 아니다. 법률적으로 점심시간을 주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점심은 이제 어차피 한꺼번에 먹으러 갔다 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새 점심도 이제는 탄력으로 하죠. 탄력으로 하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출퇴근도 탄력으로 하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선시대에는요, 그 근무시간이 관리들이 보통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새벽형 인간이네요?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는 것도 보통은 이제 5시에서 12시간 거의 그렇게 되죠. 여름 시간에는 이제 조금 일찍 퇴근하고 그랬는데 점심시간 이렇게 없었어요. 점심시간 관리들도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렇죠. 저녁을 거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근대 초에 일제 강점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회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환국 같은데 이런데 우리나라 화폐국 같은데 이런 데서도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점심이 없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근무하고.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의 산물인데 그러나 점심시간에 먹었던 거는 결국은 쉬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쉬고 나서 보면 릴렉스가 하게 되고 생산성이 오히려 올라가더라. 네. 그러니까 법에 넣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4시간 일하고 나면 휴가 줘라. 근데 회사도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일잘러들일수록 더 휴가 잘 보내고. 그러면 일이라는 건 이제 아까처럼 또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죠. 성과 관리만 되면은 일 잘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하루에 8시간 이제 우리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4시간만 다 끝내. 4시간 하고 다 해. 그럼 4시간을 쉰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몰입하고 일 잘하는 사람 고성과자는 그 4시간을 가지고 일을 더 하니까는 고성과자가 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성진도 빨리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논리상으로 난 4시간만 일할래. 그리고 다 했어. 나는 그 정도 대우만 받겠다. 뭐 나빠요. 그렇게 아예 계약이 그렇게 되면 아니, 성과를 이만큼 내는 걸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계약이 아니잖아. 이럴 때면은 사실은 이제 그 업무 목표를 주라는 거는 위에 있는 상사가 롤 앤드 리스폰시빌리티 있잖아요. 네네. 그 업무 책임과 R&R 그죠? R&R 내서 그 목표를 줄 거 아니에요. 그 목표 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는 네네. 이 목표 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가 일하기가 참 힘든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일하느냐? 그래서 이제 삽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임자가 회식 후임자가 하고 있고 어제 회식 공을 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사실 목표 관리 측면에서 조직의 상위 목표랑 이렇게 해보면 지금은 안 해도 될 일. 네네. 오히려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더 잘 돌아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목표 관리 부분 있잖아요. 목표 외양 관리. 이거는 뭐 이미 그 1950년대 나온 피터 드러크로부터 나온 거지만 여전히 이건 유효하다. 이걸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좀 유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 휴가라는 것도 목표 관리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일을 목표를 주고 내가 목표를 다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네. 그냥 그거만 딱 하면 나중에 성과 평가를 그거만 딱 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네.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휴가를 잘 쓰고 와가지고 그 성과가 좋은 사람이 더 잘하면 고성과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본인한테 맡기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휴가를 갔다 와서 일을 잘한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제 저는 그 휴가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생산성하고 나중에 성과 관리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